여러분, 토이저러스 어디 갔죠? 모두가 좋아하는 캐나다 최대의 장난감 가게. 하지만 지금 캐나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토이저러스 캐나다 회사였나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오늘은 토이저러스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과연 지금 캐나다에는 진짜 캐나다 기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토이저러스 매장이 문을 닫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전국적으로 약 38개의 매장이 문을 닫았고요. 2026년 전반기에는 남아있던 지점들까지도 정리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7일 사스카추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지점 역시 운영 종료 공지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리테일 비즈니스 자체가 팬데믹 이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 아마존, 월마트 같은 공룡 기업들과의 경쟁, 그리고 글로벌 유통 구조의 변화 등등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토이저러스가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장난감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본사 차원의 구조 조정,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선순위 재조정. 자, 결국 캐나다 시장은 가장 먼저 정리되고 있는 대상이 된 겁니다. 자, 이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Buy Canadian입니다. 자, 지난해 마크 카니 총리가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여러 경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 제품을 사자였죠.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캐나다 자국 제품을 사용해서 서로 돕자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건 단순히 애국 마케팅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관세 정책, 그리고 다시 얼어붙은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캐나다 경제 구조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과 그 브랜드들, 과연 얼마나 캐나다 기업일까요? 우리 집 근처 마트에 가보시면 Buy Canadian 또는 Buy Local이라고 하는 문구들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가만히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캐나다 회사가 아닌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이상하다고 느껴보셨죠?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과연 캐나다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오너가 캐나다 사람이면 캐나다 기업일까요?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팀홀튼을 예를 들어보죠. 캐나다의 상징 같은 대표적인 브랜드지만 1995년 미국 기업인 웬디스에 매각되었고요. 2014년에 법인 구조 변경을 통해서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계 자본가들이 대주주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허슨베이 역시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이었지만 미국 자본에 인수된 후 결국 문을 닫았죠. 자, 루트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캐나다 감성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주요 지분은 미국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캐나다 기업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뭘까요? 자, 현재 시장을 보면 캐나다에서 소비자 대상 비즈니스, 즉 리테일과 소비재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기술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쇼피파이를 제외하면 글로벌 무대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캐나다 테크 기업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어 캐나다 정도가 비교적 캐나다스러운 기업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100% 캐나다 기업은 없을까요? 완전히 없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미국 및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며 캐나다의 색깔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네디언 타이어, 런던 드럭스, 인디고, 아리찌아 같은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의사결정 구조와 경영 방향이 캐나다 사람들과 캐나다 시장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미국 본사의 글로벌 기업이지만 캐나다 사람이 운영하고 캐나다 사람을 고용하고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이 회사는 캐나다 기업일까요? 아니면 미국 기업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카콜라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이죠. 본사는 미국 아틀란타에 있지만 캐나다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코크 캐나다 바틀링이라는 회사로서 캐나다 패밀리 온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슬레 계열의 브랜드지만 런던 온타리오에서 캐나다의 원자재로 생산되고 캐나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 캐나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까지를 Buy Canadian이라고 봐야 할까요? 자, 실제 레딧이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Buy Canadian 섹션을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공존합니다.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 정답을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자, 또 반대의 상황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름 때문에 발생했던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NHL의 최종 플레이오프 스탠리컵 파이널에 밴쿠버 커넥스가 진출했습니다. 마침 상대방으로 만났던 팀은 버스턴 브루언스였는데요.
이 상대팀의 지역 이름 때문에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시작된 캐나다 피자 프랜차이즈인 보스턴 피자가 잠시 밴쿠버 피자로 이름을 바꿨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만큼 캐나다 사람들은 캐나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그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감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점 더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숫자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캐나다 기업의 위치를 살펴볼까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시총 기준 캐나다 기업의 탑 리스트들입니다. 실제 많은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섹터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실히 더 제한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포브스 글로벌 2000 순위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00위 안에 드는 캐나다 기업은 RBC, TD, BMO 같은 은행들만 보이고요. 전 세계 기업의 시총 순위로 본다면 RBC가 70위, 쇼피파이가 9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캐나다 회사가 몇 없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바이 캐네디언, 바이 로컬에 의해서 또 캐나다 회사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캐나다 기업이라고 믿어왔던 많은 브랜드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외국 자본에 넘어가 있고 소비자 시장에서는 미국과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압도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캐나다 기반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토이저러스가 사라졌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브랜드의 종료가 아니라 캐나다 경제 구조의 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긴 영향을 남길 겁니다. 이번 주에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캐나다 기업과 캐나다 제품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선택해보려고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캐나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아주 작은 선택부터 함께 캐나다를 위해서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